매수하십시오.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인 거죠. 다만 지금 매수하면 최상 꼭지 고점 매매가 된다라고 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될 수 있다. 그래서 강남에서도 마찬가지 수요가 급감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될 겁니다. 이제는 보증금을 낮춰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이 더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당연히 대투자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2024년 작년에 제가 올해 2025년도에 대한 부동산 전망 강의를 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자, 분기마다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1분기는 하락 전환될 수 있는 시기가 될 거다. 2분기는 하락 체감이 느껴지는 시기가 될 거다. 3분기는 이제 본격적 대세 하락장의 1차 하락이 오는 정점기에 돌입되게 될 거다. 4분기는 그 하락의 에너지가 계속 이어져 가게 될 거다. 다만 2026년 상반기에 일시적 반등, 데드캣 바운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25년 4분기는 반등의 신호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생각처럼 원하는 만큼 집값이 단 한순간에 폭락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렇게 집값은 한순간에 폭락되지 못한다라고 강조해 드려왔습니다. 자, 우리가 예상치 못한 대외적 리스크가 갑자기 찾아오게 된다면 자산 가치는 급락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급격한 금리 인상처럼. 그런데 이제 앞으로 오는 대세 하락장은 대내적 하락, 국내 요인에 들어오는 경기 침체, 내수 침체, 디플레 심리가 생기는 그런 경기 침체의 악순환에 집값이 하락하는 L자 형식의 장기 침체를 뜻한다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L자 형식의 장기 침체는 서서히 하락으로 물들게 되는 그런 하락 전환되는 시점이 되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일단 1분기를 보게 되더라도 펀더멘탈이 약한 적 일대부터 하락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경기도와 인천, 서울 외곽적 일대는 이미 하락 전환된 상황입니다. 상급지와 다르게 그런 지역 일대는 지금 전고점은커녕 계속 하락, 기준마디 금액, 전고점 대비 80에서 85% 수준에서 계속 가격이 눌려 있고 더 내려가고자 하는 하락으로 전환된 아파트가 많이 생겨나는 지역들이죠. 자, 이렇게 외곽지부터 하락으로 전환되면 이제 중심부로 그 하락의 에너지가 계속 전파되고 확대된다. 그리고 2급지부터 하락으로 전환되고 또 최상급지 1급지도 마지막에 하락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강남, 반포 이런 서초 지역 일대도 집값이 하락할 겁니까? 당연히 똑같이 하락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경험하신 분들은 이미 아실 겁니다. 자, 지금 대부분의 매도하고자 하는 수요층들은 상승과 하락의 경험이 한두 번 정도 있는 분들입니다. 자, 그런 분들의 매도 물량이 왜 나올까요? 지금이 대세 상승장이라고 가정한다면 물건을 보유하셔야죠. 이 집값이 2배 이상 상승될 여지가 있다면 왜 매도합니까? 좋은 아파트를 취득했다면 보유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매물들이 지금 2년 동안 2배 이상 매물이 적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수요가 증가돼야 당연한 거죠.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증가되고 공급은 줄어들어야 당연한 건데 수요는 지금 지속적으로 급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세 상승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매도인 입장이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집값이 올라갈 기대가 있는데 왜 매도를 합니까? 왜 매물이 계속 적체되고 있습니까? 왜 매물이 소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자, 매도를 계획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시기 아니면 매도가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수요가 매물을 던지고 있는 거죠. 이 매물을 던지고 있는 수요층들은 딱 두 가지 형태를 보이고 있을 겁니다. 다주택자, 지금까지 매도를 못하고 매물로 계속 묶여있는 분들, 또는 1주택자인데 이제 영끌해서 무리한 대출 부담으로 인한 매도를 계획하는 분들, 또는 시세 차익을 크게 창출하고자 하는 수요층들이겠죠. 지금 최상 꼭지, 이젠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수요층들이 매물을 내놔서 시세 차익을 보고자 하는 수요층들이 그렇게 매물 적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경험이 없는 무주택 수요층들은 지금 아니면 절대 이 집을 살 수가 없다.
그리고 상급지 이동이 불가능할 거다. 앞으로 자산 양극화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매물들을 다 매매하고자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2023년도에 뭐라고 말씀해 드렸습니까? 자, 이젠 반등의 마지막은 경험 없는 무주택 수요층들이 최상 꼭지 매매하게 될 거다. 이렇게 꾸준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카테고리에 그런 무주택에 대한 영상도 남겨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해드렸던 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집값이 상승될 가능성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증가돼야 정상적인데 이게 지금 아예 뒤바뀌어진 거죠. 수요의 힘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도 말씀드립니다. 심리가 너무 불안정하고 지금 아니면 내가 저 집을 영영 살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수요가 있다면 지금 매수하십시오. 매수한다라고 해서 제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매수하십시오.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인 거죠. 다만 지금 매수하면 최상 꼭지 고점 매매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자, 앞으로 추세의 방향을 읽어본다면 앞으로 집값 하락에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집값 하락이 어떤 요인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세 하락장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는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무주택 수요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일단 매수에 욕구가 생기신다면, 매수에 이제 참여하고자 시장에 나오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시기막론하고 반드시 매매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예전에 많이 드려왔습니다. 근데 그건 예전입니다. 그때는 대출이 한 푼 나오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현금 들고 계신 분들은 그냥 매수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다만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절대 매매 불가, 반대드린다. 무리하게 연끌을 하시다간 나중에 자산 증식은커녕 자산 손실이 극대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이 부동산 시장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고, 실패한다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지 말아라.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이건 2011년과 동일하게 지금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앞으로 2022년 하락 주기로 넘어가는 변곡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매매하는 건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지금도 21년도도 동일하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하셔야만 하실 겁니다. 자, 부동산 시장 하락 급변할 수 있는 여러 원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매매 시장을 한번 보게 되면 매매 전세 수요는 앞으로 감소될 가능성이 크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월세 수요는 계속 증가될 가능성이 크게 될 거다. 그리고 현 시장은 투자장이 아닌 온전한 실수요장이다. 따라서 실수요가 들어오기 어려운 시장에 전환이 된다면 집값 하락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매매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수요층들을 보게 되면 다주택자, 1주택자, 무주택자로 나눠볼 수 있는데, 다주택자가 들어와야만 합니다. 투자자가 들어와야지만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될 여지가 있습니다. 자, 실수요자는 본인의 임금 그리고 대출 한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범위 내에서 집을 사야 되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는 임금보다 또는 대출보다 더 큰 전세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수요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내가 절대 임금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더 폭발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주택자는 시장에 참여할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자, 이미 역전세에 놓인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 자, 역전세에 놓인 분들 때문에 전세 반환 대출을 받으신 분들, 또는 대출이 안 나와서 역월세, 반대로 임차인에게 월세를 지불하는 그런 다주택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부담, 대출에 대한 부담, 또는 역월세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지금 반등의 시기에 매도 기회를 잡고 매물을 출회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이 계속 적체되고 있고 공급이 계속 과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가 절대
추가적으로 취득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된다. 그리고 취득할 수가 없죠. 취득세가 이미 중과제도가 아직도 계속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1주택자. 이분들은 상급지 갈아타기. 그리고 상급지로 갈아타려면 본인의 집, 종전주택을 먼저 선매도하고 신규 주택을 후 매수하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매도를 계획하는데 지금 수요가 급감된 상황이죠. 서울 평균 6,000건 이상이 적정 수요인데 지금 약 4,000건대 정도밖에 되지 않고 2025년도는 3,000건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요가 거의 반토막 감소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내 물건을 양도한다라고 하더라도 양도가 되지 않죠. 그리고 내 물건을 저렴하게 팔고 싶겠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반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장 높은 금액에 팔고 싶겠죠. 자, 근데 만약에 높은 금액에 매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나왔어요. 그리고 상급지 갈아타기를 계획하려고 하는데 상급지 아파트는 하급지인 내 물건보다 더 호가가 높아져 있죠. 이런 상황에서 갈아타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1주택자의 가장 큰 취약점은 고점에 매도해 놓고 최상 꼭지 고점에 대출을 연끌을 해서 상급지로 매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최악이 될 겁니다. 최악. 그래서 자, 본인 아파트를 잘 매도했다라고 하더라도 상급지 아파트를 최고가에 연끌을 해서 매매하는 건 어렵다. 그래서 지금 저희 상담을 보게 되면 거의 90%가 무주택 수요고 뭐 고소득의 전문 직종이라고 했죠. 그리고 나머지 10%가 매매가 됐습니다. 1주택자인데. 그런데 상급지로 갈아타려고 해봤더니 호가가 너무 높고 대출도 안 나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그냥 중간에 벙 떠버린 이런 분들이 상담을 받는 수요가 10%나 됩니다. 자, 따라서 이분들이 지금 이도 저도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노출이 되어 있고 또는 이건 정말 운이 좋아서 매도가 된 거지만 대부분 매도가 되지 않죠. 그래서 매물이 계속 적체되고 공급이 과잉되는 현상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수요는 무조건 대부분 무주택 수요가 지금 집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분들은 즉시 실거주하거나 또는 선투자, 후전입 제도로 먼저 일단 투자를 해놓고 나중에 전입하고자 하는 수요들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이 즉시 실거주하고자 하는 수요가 훨씬 더 많다. 그런데 앞으로 수요는 계속 감소될 예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매매에 대한 스텔스 DSR 3단계 그리고 전세에 대한 전세 대출 규제가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지금 매매를 하는데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규제가 들어가고 또 선투자 후전입을 해야 되는데 전세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면 내가 들어가는 투자 금액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 지금 전세가율이 아직도 가장 낮은 수치, 서울 평균 50%, 그리고 강남 적일 때는 45% 수준까지 아직도 가장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투자 자금이 워낙 많이 투입되는 실정이죠. 그러다 보니 실거주도 어려운 상황이고 선투자 후전입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여러 규제 정책이 도입이 된다면 시장에 아예 참여하지 못하는 수요가 훨씬 더 급증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원인을 살펴보면 우선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스텔스 DSR 3단계가 25년 7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금융뿐만 아니라 2금융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 대출 전부 포함해서 스텔스 DSR에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대출 한도가 급격하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건 뒤에 가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끔 예시로 계산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희 회사엔 대부분 전문 직종들이 거의 대다수 상담을 많이 받으러 오십니다. 의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은데 의사분들이 가장 많다라고 했죠. 근데 그분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닥터론, 메디컬론 이런 대출을 받아서 병의원, 개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의료기관 개설자금 대출, 본인의 보증금과 또 여러 뭐 인테리어 비용 이런 것들 대출을 받아서 초기 비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뭐 한 대충 한 5억 정도 받고 시설자금 대출 이것도 이제 의료기기
들어오죠. 이거 한 뭐 거의 2억 정도 들어옵니다. 운영자금 대출, 초기 운영비용 이것도 한 1억 정도 대부분 받죠. 그래서 대출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자, 이런 상황에 이분들이 지금 현재 오시는 분들 대부분 지금 평균 자본금이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있는데 한 대출 한 20억 정도 받을 생각으로 접근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소득이 높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많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렇게 대출액이 많아진다면 이런 것들이 뭘로 들어가냐면 기타 대출로 들어갑니다. 자, 앞으로는 3단계는 이 기타 대출도 주담대를 받을 때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될 수 있다. 그래서 강남에서도 마찬가지 수요가 급감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될 겁니다. 지금 대부분 제가 봤을 때 의사분들이 강남 집값을 다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오시는 분들 보게 되면 대부분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구입을 하는데, 그리고 소득액도 전부 다 다양합니다. 월 저축액이 1억씩 해서 연 한 10억 정도 저축하시는 의사분들도 많고요. 또 지금은 또 웃긴 게 IT에서 회사에서도 CEO 대표님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문 직종뿐만 아니라 그런 대표님들도 지금 뭐 매매를 하려고 고려하려고 또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또 액수가 많죠. 그래서 뭐 최대 50억 요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시장에 지금 막 참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그런 분들 마찬가지 이렇게 여러 주담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자, 그리고 사업자 대출도 기타 대출에 포함되고 P2P, 대부업, 마이너스 대출, 자동차 할부, 리스 자금도 포함이 됩니다. 카드론, 보험 대출, 증권산 대출, 이런 모든 대출이 모든 기타 대출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3단계는 이 기타 대출이 포함되는 DSR 규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대출 한도가 엄청나게 축소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트레스 금리가 100%로 적용이 됩니다. 1단계는 하응 가상금리가 1.5%로 기준하고 있는데 여기에 0.25%를 적용받았었고요. 2단계는 지금 현재 2단계인데 0.5%, 1.5에서 0.5%의 가상금리가 적용되고요. 이제 3단계는 1.5%, 100%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스트레스 DSR이 어떤 건지를 한번 우선 살펴보고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와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1단계는 24년 2월에서 8월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1금융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이 원리금이 DSR 계산할 때 포함이 된다. 다만 아까 1.5%의 가상금리에 25%가 적용을 받았고요. 2단계는 24년 9월에 시행이 됐는데 1금융권의 주담대 그리고 신용대출 원리금 그리고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이게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하응금리 1.5%에 50%가 적용받게 됐고요. 그리고 3단계가 도입되는 25년 7월 달에는 1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그리고 2금융권도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모든 대출이 다 주담대를 계산할 때, DSR 계산할 때 포함이 된다. 그리고 아까 1.5% 하응금리에 100%, 1.5%가 함께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현금 10억이 있는 수요가 차주가 있습니다. 주담대 10억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분들 많죠. 그죠? 거의 50% 수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출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현금 10억이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거의 평균치라고 보셔야 돼요. 자, 주담대 10억을 받는데 지금 현재 변동금리가 4.5%입니다. 앞으로 금리가 더 인하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고정이 아니라 변동금리를 받고자 하는 수요가 많죠. 근데 지금 고정금리는 3%대인데 지금 변동금리는 아직 4.5%입니다. 자, 그러면 40년 만기에 원리금 균등으로 납부를 한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그리고 신용대출 1억이 있고요. 그리고 기타 대출 1억이 있습니다. 각각 6%의 5년 원리금 균등으로 납부를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신용대출 1억, 기타 대출 1억. 현금 10억이 있는 분들, 이렇게 대출이 있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연봉 대부분이 1억 5천 정도가 평균입니다. 이 평균이에요.
1억 5천, 저희 회사 오시는 분들의 연봉 대부분 다 1억 5천은 기본적으로 다 요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말 그냥 평균치를 뜻하는 겁니다. 평균치. 그래서 연봉 1억 5천에 대출 한도가 DSR 계산할 때 월 500만 원까지 한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억 아파트를 매매를 하고자 하는 차주가 있는데 1단계 아까 하한금리 1.5%에 25%가 적용돼서 0.375%가 스트레스 금리로 DSR 금리에 계산할 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주담대 금리 4.5에 0.375%를 적용받았더니 4.875%의 가상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 봤더니 대출 한도가 얼마 나오냐면 10억 전체 금액이 전부 다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2단계입니다. 2단계는 뭡니까? 1금융권에 주택담보대출 플러스 신용대출까지 포함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한금리 1.5%에 50%가 미리 적용받고, 그래서 0.75에 주담대 4.5%를 적용받았더니 합산이 5.25%인데 대출 한도가 얼마 나오냐면 6억 1천만 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6억 1천만 원. 그리고 이제 도래되는 7월달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도입이 됩니다. 얘는 기타 대출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주담대 플러스 신용대출 플러스 기타 대출 1금융, 2금융 전부 다 이렇게 포함이 되죠. 자, 그랬을 경우 하한금리 1.5%에 100%, 1.5가 적용되고 주담대 4.5%에 1.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받았더니 6%가 적용이 됩니다. 이게 DSR 계산할 때의 금리입니다. 그래 봤더니 대출 한도가 얼마 나오냐면 2억밖에 안 나옵니다. 기존에 10억까지 나왔던 이 대출이 2억으로 대폭 낮아지게 되는 거죠. 대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받을 수 없습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의사분들도 그런 여러 가지의 기타 대출을 많이 받았죠? 한도가 대폭 축소될 겁니다. 그럼 내가 가고자 하는 아파트를 볼 수 없을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매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 때문에 매매를 잠시 거둬들였던 수요가 어때요?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되면 시장에 매물들이 출회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강남발 매물 적재 현상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겁니다. 이거는 뭐 강남뿐만 아니라 또 여러 지역들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세 가격 하락도 신경을 써야만 하는 시기가 찾아오게 될 겁니다. 자, 2025년 1분기 그리고 2025년 하반기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제가 도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매물이 감소되고 수요가 감소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3년 상반기 대비 전세 가격 상승에 따른 계약갱신 청구권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생 임대인 혜택으로 인해 기간이 연장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임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매물이 계속 감소되는 상황이 나오고 시장에 나와야 할 전세 수요도 계속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아파트 전세 가격 증감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입니다. 22년부터 전세 가격이 쭉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3년 1월, 2월, 3월 하락폭이 엄청나게 컸던 시기였습니다. 지금에서부터 2년 전 23년 2월 달은 하락폭이 제일 컸던 시기였죠. 자, 이렇게 하락폭이 크면 당연히 저가 전세로 가고자 하는 수요가 급증했던 시기가 찾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23년 1월부터 실제로 23년 9월 달까지 전세 물량이 약 45%나 급감했습니다. 매물이 전부 다 전세 수요가 증가되면서 소화됐다. 그래서 하락에 저가의 전세로 들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였고요. 또 23년 넘어가서 24년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상승으로 계속 이어져 간 구간으로 찾아오게 된 겁니다. 지금은 25년 1월 달에 어떻게 됐습니까?
증감률이 0%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락으로 갈 수 있는 전환점이 찾아오게 된 거다. 자, 상급지 기준 아파트 84 타입 전세 가격의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크로 리버파크 23년 1월에서 2월, 25년 1월에서 2월 기준에서 한번 보게 되면 15억짜리가 지금 현재 19억까지 상승하게 된 겁니다. 그럼 15억에 전세 계약하신 분이 지금 현재 시세가 19억인데 다른 아파트 전세로 전환할까요? 당연히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나와야 할 수요도 안 나오고 나와야 할 매물도 감소되는 현상이 이래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또 레미안 퍼스티지 14억짜리가 17억 5천까지 상승했고요. 반포자이 13억 5천이 16억. 또 서초 그랑자이 14억 5천이 17억. 또 서초 레미안 리더스원 13억짜리가 16억. 계속 큰 폭으로 상승이 되어 왔죠. 또 레미안 대치팰리스 14억짜리가 20억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도곡렉슬 12억짜리가 16억 5천. 개포 레미안 블레스지 10억 5천에서 15억. 잠실, 리센츠, 엘스, 트리즘, 파크리오 전부 다 9억대였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12억, 13억대까지 큰 폭으로 상승됐죠. 파크리오 8억 5천, 10억 5천까지, 헬리오시티 8억이 10억 5천, 이천 한가람 7억 5천이 9억 5천, 이천 강촌 7억짜리가 9억, 용산 이편한 7억 9억. 대부분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나와야 할 전세 매물이 감소되고 수요도 감소된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뭐라고 했습니까? 2025년도에 이제 매물이 급격하게 감소될 거다. 그리고 전세 가격은 약세 시장으로 전세 시장은 전환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드려 왔었습니다. 또한 상생 임대인 혜택으로 인해서 양도세 과세 특례 혜택이 연장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20일에서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임대인은 거주하지 않더라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례 요건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요건이 있죠. 직전 계약에 따른 임대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지나간 이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야 되고요. 또 5% 이하로 임대 보증금을 올려야 됩니다. 5% 이하로. 자, 근데 이게 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재연장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상생 임대인 혜택의 비과세를 받고자 다시 재계약하는 분들이 증가되고 있죠. 그래서 나와야 할 매물이 계속 감소되고 있고 수요도 감소되고 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주택 매수 이후에 계약 체결한 주택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 매수 시 승계받은 계약은 제외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껴져 있는 매매 물건을 만약에 갭 투자로 매매해서 이렇게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냐?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상생 임대인 혜택은 갭 투자를 방지하는 특례 요건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나와서 이런 요건의 혜택을 받고자 매매하는 수요는 없다. 그걸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매물이 감소되고 수요도 감소된다. 자, 근데 여기 수요가 더 감소될 여지가 훨씬 더 커졌다. 자, 전세 보증보험 이 가입 조건이 기존에 100% 보증을 해줬는데 이젠 90%로 보증 한도를 축소시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5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겁니다. 그렇다면 보증보험 한도가 축소된다면 여러분들의 대출 한도도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가 반전세 이 또한 마찬가지 월세액에 따른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해서 7억 초과 이 보증금은 보증을 불가한다. 이게 지금 25년 1분기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전세 보증 한도를 축소 예정에 있다. 자, 현행 허그에서는 임대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7억 원 이하, 비수도권 전세 보증금이 5억 원 이하 한도 내에서 보증을 해줍니다. 자, 최대 대출 한도는 임대 보증금의 80%까지 나오지만 수도권은 한도가 4억까지, 비수도권은 3억 2천이 한도입니다. 따라서 대출 최대 한도 내에서 보증을 100%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보증 100%를 해준다면 안전하게 은행권에서도 대출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심사 없이 허그에서 100% 보증을 해주니 이게 만약에 문제가 일으켜진다면 은행에서 보장하는 게 아니라 허그에서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은행권에서는 대출을 다 해주는 겁니다.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2천 이렇게 대출금의 100%까지 보증 한도를 책정했다. 자, SGI 서울보증에서는 임대 보증금은 보지 않습니다. 한도가 없고 대출 한도는 5억까지 한도가 되어 있는데 보증 한도가 100%입니다. 100%. 그래서 5억까지 보증을 해준다. 자, 그런데 이게 HF랑 허그가 개선됩니다. 그동안은 차주의 소득과 기존 대출을 보지 않았습니다. 100% 보증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이 상환 능력을 반영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명 DSR 규제가 적용되는 규제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임대보증금 한도 동일합니다. 자, 최대 대출 한도 동일하죠? 근데 보증 한도가 축소됐습니다. 아까 보증 한도는 대출금의 100%를 해준다라고 했는데 90%로 축소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최대 대출 한도가 4억까지 나오겠지만 90%면 얼마입니까? 3억 6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은 그 90%보다 더 낮을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서. 그러면 80%로 저는 예상을 하는데 80%라고 한다면 수도권 4억에 80%면 대출 한도, 보증 한도가 3억 2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은행권에선 4억을 해주지 않고 보증 한도인 3억 2천을 대출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존에 4억까지 나왔던 전세 대출이 3억 2천 정도밖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됐다. 비수도권은 대출금의 90%까지 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3억 2천의 90%인 2억 8,800까지 대출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SGI는 한도가 5억까지 보증을 해줬죠. 근데 이게 90%라고 한다면 4억 5천 정도 한도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80%라고 한다면 뭐 한 4억 정도 이렇게 대출 한도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죠. 또 차주의 상환 능력을 반영해서 DSR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DTI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DSR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도가 엄청나게 축소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이번에 두 번째는 고액 월세 임대차 계약의 전세 보증 가입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운영하겠다라고 지금 허그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이미 HF는 24년 9월에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허그는 25년 1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행 기준 전세 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까지 보증을 해준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기존에는 월세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월세가 아무리 높아도 월세 보증금이 7억 원 이하라고 한다면 그 보증금 7억은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안전하게 담보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너무 고액 월세가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월세가 있는 경우에도 전월세 전환율로 적용시켜서 전세 보증금에 합산시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전월세 전환율은 6%로 적용을 하고 별도 안내시까지 무조건 6%가 적용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전세 보증금에 월세 12개월 적용하고 또 전월세 전환율 6%로 나누게 되면 이제 전월세 전환율 적용되는 전세 보증금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쉽게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전세 보증금 2억 원 및 월세 300만 원 받는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기존에는 요 월세를 아예 보지 않았습니다. 미고려했죠. 보증금만 봤습니다. 7억 원 이하 보증금은 전부 다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2억 원이니까 전부 다 보증이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월세를 전월세 전환율로 적용을 시켜서 전세 보증금에 합산이 된다. 따라서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300만 원 12개월을 받고 전월세 전환율 6%로 나누게 되면 전세 보증금 합산액이 8억이 됩니다. 7억까지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8억이
나왔죠. 그래서 7억 원이 초과됐기 때문에 보증이 불가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월세 보증금 7억에 월세액이 뭐 한 300만 원 이렇게 고액으로도 보증금을 좀 높여서라도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반전세, 보증금이 큰 이런 월세로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겠지만 이제는 전월세 전환율로 계산이 돼서 전세 보증금에 합산이 되기 때문에 7억에 300만 원 당연히 못 받고요. 그죠? 2억에 300만 원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든 간에 내 보증금을 좀 더 안전하게 담보하기 위해서는 보증을 받는 게 최상이겠죠. 따라서 기존에는 보증금을 높여서도 받을 수 있겠지만 이제는 보증금을 낮춰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이 더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당연히 갭 투자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투자로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 안 된다.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고 이게 24년 12월 30일부터 신규 신청권부터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매물도 감소되고 수요도 감소된 상황에 수요가 더 감소될 여지가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지금은 투자장이 아닌 온전한 실수요장이죠. 그러니까 실수요가 들어오는 시장인데 아까 무주택,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매매 가격 하락. 그죠? 스텔스 DSR 3단계가 도입되는 규제가 적용되고 또 선투자 후전입을 계획하는 분들도 마찬가지 전세 보증금이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갭 투자로 들어가는 게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는 환경이 된다. 또 이뿐만 아니라 가계대출의 총량 규제도 더 심화될 겁니다. 자, 가계대출은 연초에 금융당국에서 이 경상 성장률 전망치 내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설정해 줍니다. 자, 그런데 24년도 경상 성장률을 보게 되면 4.7% 잠정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7% 이내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관리했어야 되는 겁니다. 자, GDP 잠재 성장률이 2.1%였습니다.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2.6%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는 어떻습니까? 경상 성장률이 3.8%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그 이유가 GDP 잠재 성장률이 1.8%로 급격하게 2%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낮아졌죠. 2%로. 따라서 3.8%이기 때문에 작년에 대출 받은 것보다 훨씬 더 한도를 축소해서 받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24년 하반기에 대출 규제가 본격화됐죠. 그리고 25년도에 대출이 다시 리셋이 돼서 대출이 실행이 됐는데 지금 대출을 계속 받아왔지만 하반기에 스텔스 DSR 매매에 대한 대출 규제 또 전세에 대한 전세 보증의 대출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하반기로 접어들면 접어들수록 대출 총량은 훨씬 더 작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죠. 앞에서 스텔스 DSR 계산해드렸습니다. 10억까지 나올 수 있었던 대출 한도가 현재는 6억밖에 나오지 못하는데 이게 2억밖에 나오지 못한다. 엄청나게 대폭 한도가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하기가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호가를 높였던 강남 지역 일대 아파트들, 그런 아파트 호가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호가는 매도인이 원하는 가격입니다. 근데 매도인이 원해도 수요가 없으면 당연히 가격을 낮춰야만 하겠죠. 그리고 그런 매물들이 계속 호가 낮추는 경쟁이 심화된다면 계속 누가 매매하지 않는 이상 가격이 하락으로 계속 전환될 수밖에 없는 구간으로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집값은 단 한순간에 폭락하는 게 아니라 여러 전조 증상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외곽지부터 하락으로 전환되고 여러 원인들이 작용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점진적으로 하락으로 전파되고 확산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불안정한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심리적으로 매매하셔도 됩니다. 다만 지금 매매하게 되면 최상 꼭지 최고점 매매가 되게 될 겁니다.